20장 스트릭트 모드 가보겠습니다. 20장 스트릭트 모드. 스트릭트 모드란 이 예제의 실행 결과는 무엇일지 예상해보자. 함수 f가 있어요. x는 10이라고 넣었어요. f를 실행했어요. x는 얼마? 이 x는 뭐지? 변수 선언을 안 했죠? 앞에 바가 없는 걸로 본다면 이거는 전역 변수로 선언한 걸로 간주가 될 거예요, 아마. 바 x가 생략된 거랑 동일하게 돼서 x가 10이 들어가서 10이 나오나? 네. 그럴 겁니다. 암묵적 전역이라고 합니다. 313페이지. 레퍼런스 에러를 발생시킬 것 같지만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암묵적으로 전역 객체 X 프로퍼티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그래서 이게 암묵적 전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var let const 키워드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문법적 오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use strict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 이러고 나면 레퍼런스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ESLint 같은 걸 써도 좋고, 어쨌든 스트릭트 모드를 적용하면 20-2번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서 레퍼런스 에러 x is not defined가 뜹니다. 근데 함수 몸체 안에서 넣어도 동작을 합니다. use strict는 여기서만 국한지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y는 20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오류가 안 나겠죠. 그죠? 여기서는 오류가 안 났고 요걸 실행하면서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서 여기서만 오류가 난 거죠. x is not defined. 근데 처음에 여기서 스트릭트를 여기서 써놓고 보면 y에서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여기 가기도 전에 여기서 이미 에러가 난 거죠. use strict는 스코프에 국한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코드의 선두에 쓰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여기다 넣었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이 넘어갔다. 여기부터는 안 되나? 문제가 없다. 그죠? 스코프의 최상단에서 써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전역의 스트릭트 모드를 적용하는 것은 피하자. 20.3 316페이지 스크립트 단위로 적용된 스트릭트 모드는 다른 스크립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스트릭트 모드 스크립트와 논 스트릭트 모드 스크립트를 혼용하는 것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역에 쓰지 말고 즉시 실행 함수로라도 감싸자. 이고요. 함수 단위로 적용하는 것도 피하자. 어떤 함수는 스트릭트 모드를 적용하고 어떤 함수는 적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이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트릭트 모드는 즉시 실행 함수로 감싼 스크립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릭트 모드가 발생시키는 에러 내용을 보면 암묵적 전역 좀 전에 본 내용이죠. 그거에서 에러를 내고 변수 함수 매개 변수의 삭제에 대해서 봅시다. 20-9 그리고 여기는 5번이고 20-9 즉시 실행 함수로 감쌌는데 use strict를 썼고 x는 1을 했어요. 근데 delete x를 하려고 했어. 여기까지만 봅시다. delete of an unqualified identifier in strict mode. unqualified.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원래 delete라는 게 객체의 프로퍼티를 삭제하는 거죠. 이 x는 지금 어떤 객체의 프로퍼티가 아니라 변수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삭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여기선 되는 건가 그럼? 삭제가 안 됐죠 여기서도? 그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A는 1을 했는데 delete A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이 동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역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를 지우라는 명령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요거라서 그런 거죠. 스트릭트 모드에서 아무튼 delete라는 명령은 그 퀄리파이드 되지 않는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수 없게끔 돼서 에러 메시지를 띄운다. 매개 변수 이름이 중복됐을 경우에 띄운다. 20-10번. 유즈 스트릭트가 있는 상태에서 푸 함수를 만들고 x랑 x를 했을 때 이거는 에러를 뜬다. 근데 얘가 없으면 1과 2를 넘겼는데 x가 버퍼 씌워서 2인 상태로만 되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나왔어요. 위드문의 사용 11번 with라는 문을 쓰면 이 자체가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may not include a with statement 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 with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요것도
네, 안 쓰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게 유저 스트릭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시면 아, 이런 거야? 하면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1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1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위드 안에 객체를 넘겨주면 요 스코프 안에서는 변수 선언한 거랑 동일한 느낌으로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아니라 x 값이 1이 들어간 채로 요 스코프를 인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네, 처음 보시면 지금 처음 보고 마지막으로 보신 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안 보실 거예요. 어디선가 이게 보이면 도망치세요. 이발과 위드는 도망치세요. 스트릭트 모드 적용에 의한 변화. 일반 함수의 디스. 일반 함수의 디스가 스트릭트가 없을 때는 전역 객체를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윈도우 푸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유즈 스트릭트를 하면 undefined 푸가 나옵니다. 디스를 전역 객체로 바인딩하는 이 함수의 문제점을 스트릭트 모드가 막아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13. 유즈 스트릭트가 없을 때를 먼저 보죠. A 매개 변수가 있고 거기에 인자를 1을 넘겼어요. 근데 그 인자에 A 매개 변수에다가 다시 2를 재할당했어. 재할당이 되는지 아규먼트에 재할당이 됐는지를 봅시다. 2로 재할당이 됐죠. 근데 유저 스트릭트를 쓰면 이제는 재할당이 안 된다.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분류, 빌트인 객체 다 봤죠. 그리고 표준 빌트인 객체는 21-1번의 예제에 나오는 거, 스트링, 넘버, 불리언, 펑션, 어레이, 정규 표현식, 데이트, 뭐 등등이. 그 다음에 밑에 호스트 객체, 320페이지, 호스트 객체. 호스트 객체는 에크마스크립트 사용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객체를 말한다.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BOM, 캔버스, XML, HTTP 리퀘스트, 패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SVG, 웹 스토리지, 웹 컴포넌트, 웹 워커, 웹 API를 호스트 객체로 제공하고 노드.js에서는 노드.js 고유의 API를 호스트 객체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자 정의 객체는 그냥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거겠죠. 321페이지. 오브젝트 스트링 넘버 불리언 심벌 데이트 매스 정규 표현식 어레이 맵셋 위크맵 위크셋 펑션 프로미스 리플렉트 프록시 제이슨 에러 등등 40여 개가 있다. 그리고 매스 리플렉트 제이슨을 제외한 표준 빌트인 객체들은 모두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잠수 객체다. 리플렉트도 그런가요? 아, 리플렉트 제외했다고. 네. 넘어가서 322페이지. 뭐 표준 빌트인 객체는 더 볼 게 없죠? 원식값과 래퍼 객체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래퍼 객체 얘기. 3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역 객체. 전역 객체 글로벌 디스라고 하는 애가 에크마스크립트 2020이죠. 2020에서 도입됐대요. ES6가 2015. 그죠? 2020년 맞죠? 2020년에 도입됐습니다. ES11이라는 거 쓰니까 되게 낯서네요. 이게 ES16, ES6라고 보통 불리는데 ES 2015가 맞죠? 정식 표현은.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헷갈려요. ES7이라고 하면은 ES 2016이고 하나씩 더 빼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려지니까 이 2000대로 부르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2020으로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2020에서 도입된 글로벌 디스. 어디서나 전역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디서나 전역 객체에 도달할 수 있다. 셀프는 뭐지? 어, 프레임즈? 어, 이런 명칭들도 또 같이 도입이 됐나 보죠? 넘어가서 펄스 인트, 이거 윈도우 객체에 들어가 있는 호스트 메서드. 여기 엄청 많죠?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볼 수 없어. 21-10까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21-10.
과학 키워드로 선언한 전역 변수. 요거 전역 변수 되더라. 봤었고, 봤던 내용이고. 21-20, 11. 요거 본 얘기죠. 렛과 콘스트는 전역 객체에 할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빌트인 전역 프로퍼티. 인피니티. 그 다음에 나로 넘버. 그 다음에 언디파인드. 이런 애들 다 윈도우 점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윈도우 점 나로 넘버 이렇게. 전역 객체라는 게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 다음에 이발이 나오네요. 이발은 문자열을 표현식으로 만들어주는 몹쓸 녀석이죠. 요 문자 그대로 식을 만들어주는데 이거에 의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되니까 이것도 대충 보고 도망갑시다. 이발에 대해서는 도망가고요. 이즈 파이나이트 331페이지 유한한 수인지 여부를 보는 거고 넘어가서 이즈 나로 넘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넘버점 이즈낸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이즈난이라는 녀석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 트루가 나왔었잖아요. 넘버 타입으로 바꿔. 그 다음에 나로 넘버가 되면은 그때 트루를 뱉는 녀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를 넘버로 했을 때 나로 넘버가 아니라 그냥 0이 되니까 얘는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즈난이 펄스인 거지. 이 빈배열의 경우도 넘버로 바꿨을 때 0이 나오니까 이즈난이 펄스인 거죠. 그런 녀석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팔스 플롯 실수로 바꿔주는 녀석, 팔스 인트 정수로 바꿔주는 녀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용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코드 URI, 디코드 URI 있는데 이것도 스트링을 한글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데 한번 돌려보죠 뭐 요거는. 여기에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익스케이프로 바꿔주는 녀석 인코드 URI 돌리면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바뀌더라. 요거를 잘 처리를 해야겠죠 나중에 실무에서. 인코드 URI 컴포넌트, 디코드 URI 컴포넌트도 있는데 컴포넌트는 338페이지. 컴포넌트는 그 HTML 그 URL 뒤쪽 부분만. 여기는 URI가 지금 여기 전부가 있는데 컴포넌트는 요 부분만. 쿼리 스트링 부분만. 여기. 쿼리 스트링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녀석. URI 컴포넌트. 암묵적 전역. 이거 아까 본 얘기죠? 본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제가 아까 딜리트에 꽂혔던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21-39 딜리트에 꽂혔을 때 이거 딜리트 XY 여기서 지금 Y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바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윈도우.y 프로퍼티로 직접 할당하는 거죠. 바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삭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딜리트 Y는 삭제가 되고 요거는 삭제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y가 처음에 20 나왔다가 나중에 삭제가 돼서 언디파인드가 나온다. 이 얘기까지 21까지 봤고요. 시간이 아쉽다. 10분 될 것 같은데? 답은 정해져 있나요? 저도 지금 갈등을 때려서 요거를 보면 다음번에 깔끔하게 딱 24부터 갈 수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초과하더라도 가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이제 길들여지셨네요. 디스키워드 자신의 속한 객체를 가리키는 식별자를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디스키워드 여기에 서클 레디우스 다이아미터 했는데 서클.레디우스 레디우스 쓰는 것보다 디스를 써보면 어떻겠느냐 요거죠. 디스가 곧 서클을 가리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소드라는 거를 지금 메소드로 호출할 때 메소드 호출 방식에 의해서 요 앞에 점이 있으면 혹은 대괄호 표기법을 쓰더라도 그 앞에 아무튼 이 메소드명 바로 앞에 것까지가 디스가 됩니다. 이 서클 자체가 디스가 돼서 이 메소드 안에서는 서클이 디스가 된다. 그래서 서클.레디우스를 찾아서 5 곱하기 2에서 10이 나왔다. 이게 메소드에서는 그런데
343페이지 맨 밑에 디스는 자신이 속한 객체 또는 자신이 생성한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자기 참조 변수 셀프 레퍼런싱 베리어블이다. 디스를 통해 자신이 속한 객체 또는 자신이 생성한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참조할 수 있다. 디스가 가리키는 값, 즉 디스 바인딩은 함수 호출 방식에 의해 동적으로 결정된다. 함수를 어떤 식으로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디스가 달라진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서클 함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는 함수를 선언한 시점에는 이 생성잠수 자신이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식별자를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디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디스라고 했을 때.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식별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new 연산자를 씀에 의해서 서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이때 컨텍스트에서는 디스가 서클로 생성할 이 객체, 새로 생성할 인스턴스 객체 그 자신이 디스가 돼서 빈 객체를 만들면서 그 빈 객체의 레디우스가 여기서 넘어온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나중에 호출할 때 알겠죠. 아직은 모르고. 그리고 서클을 만들면 여기에 레디우스 5가 들어가 있고 그죠? 디스가 인스턴스 자신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서클.get 다이아미터를 호출하면 얘는 서클은 자기 자신한테 없지만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타고 있죠. 이 다이아미터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근데 호출하는 방식이 메소드로 호출한 거니까 얘가 디스가 돼서 여기서 얘가 디스가 되니까 다시 똑같이 10이 나온다. 345페이지 자바나 C++ 같은 클래스 기반 언어에서는 디스는 언제나 클래스가 생성하는 인스턴스를 가리키지만 자바스크립트 디스는 함수가 호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동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스트릭트 모드 역시 디스 바인딩에 영향을 준다. 전역 객체가 어떻게 되는 전역 객체를 바인딩 하는지 스트릭트 모드를 쓰면 언디파인드가 들어갔었죠. 네, 그거에 영향을 준다. 맨 밑에 하지만 디스는 객체의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참조하기 위한 자기 참조 변수이므로 일반적으로 객체의 메소드 내부 또는 생성 잠수 내부에서만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함수를 어떤 식으로 호출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수 호출 방식과 디스 바인딩 22-6번 함수를 그냥 만들어 놨어요. 콘솔 dir로 디스를 했어요. 근데 그냥 함수를 함수로서 호출했어. 이때는 전역 객체를 가리키더라. 근데 유저 스트릭트를 쓰면 언디파인드를 보더라. 그렇죠? 요거까진 봤었죠? 이어서 메서드 호출할 때 메서드로 호출하면 요 앞에가 디스가 되더라. 그래서 디스.fu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디스엔 OBJ가 나온다. 생성 잠수를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생성될 인스턴스가 디스가 된다. 그래서 객체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컬 어플라이 바인드처럼 명시적으로 디스를 지정해 줬을 때 첫 번째가 디스 아규먼트거든요. 콜 메서드에 첫 번째 인자가 디스 아규먼트고 나머지가 이제 인자로 들어갈 애들. 어플라이도 마찬가지. 어플라이는 뒤에 뭐 배열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가거나 그냥 컬과 비슷하게 그냥 함수를 만든 다음에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1, 2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이 가거나 이러면 세 개가 모두 똑같이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다 봤죠. 일반 함수로 호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디스는 전역 객체가 바인딩이 되는데 347페이지 중간에 근데 유즈 스트릭트를 썼을 때는 언디파인드가 나온다 라는 거 방금 봤고요. 348페이지로 가서 콜백 함수가 일반 함수로 호출된다면 348페이지 22-10번 콜백 함수 obj.fu를 호출했을 때 요거는 메서드로서 호출한 거니까 이 fu 함수 내부에서의 디스는 obj를 가리킬 거예요. 여기서는 obj가 나올 거예요. 근데 set timeout로 했어요. set timeout로 다시 함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함수에서의 디스는 여기는 전역 객체를 가리키겠죠. 그럼 전역에서의 밸류는 요거겠죠. 전역 밸류. 그래서 여기에 0.1초 뒤에 이런 게 나왔죠. 윈도우 나오고 1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 set timeout를 돌릴 때 바인드를 걸어서 obj를 걸었다.
라고 하면은 이번엔 100이 나오는 거죠. 디스가 OBJ가 되니까. 콜백 함수는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셋 타임아웃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명시적인 디스 바인딩을 걸어주면은 바꿀 수 있다. 349페이지. 이처럼 일반 함수로 호출된 모든 함수, 중첩 함수, 콜백 함수 포함 내부의 디스에는 전역 객체가 바인딩된다. 셋 타임아웃의 경우는 그랬고요. 콜백 함수 내부에서는 모두 디스가 바인딩된 디스가 전역 객체가 바인딩된다라는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콜백 함수를 넘겨받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디스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2치로 펑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냥 콜백 함수잖아요. 근데 콜백 함수에 디스 아규먼트를 넘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넘기면 두 번째 디스 아규먼트를 넘긴 거거든요. 그럼 이 콜백 함수는 전역 객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3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일반 함수로 출된 모든 함수, 콜백 함수 포함인데 콜백 함수의 경우는 원칙은 그냥 전역 객체를 바인딩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뭐 애드 이벤트 리스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디스가 커런트 타겟을 가리키게 되죠. 컬 어플라이 바인드 요거는 넘어가고 메서드 호출 350페이지 메서드 호출했을 때 점 앞에 혹은 대괄호 표기법일 때도 아무튼 그 앞에가 디스가 되더라. 351페이지 22-15 another person key이 있는데 펄슨점 getName을 another person점 getName과 같은 getName 메소드를 보게끔 해놓고 another person getName을 호출하면 원래는 getName이라는 메소드가 펄슨에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디스가 펄슨을 봐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호출할 때 디스가 곧 디스가 되기 때문에 another person이 디스가 됩니다. 그리고 getName이라는 함수는 펄슨점 getName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메서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메서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함수예요. 일반 함수가 되기 때문에 getName을 호출했을 때 이 디스는 윈도우를 가리켜요. 윈도우.name에는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 노드.js에서는 undefined다라고 합니다. 352페이지 프로토타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계속 봤던 얘기고요. 넘어가고 생성잠수 호출했을 때는 353페이지 생성잠수 호출했을 때는 인스턴스 자신이 디스가 된다. 컬 어플라이 바인드 메소드에 대한 의향 간접 호출 이 방법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끝 냅시다. 마지막 예제만 한번 풀어볼까 그냥? 22-24 펄슨 객체가 있고 네임 프로퍼티리 푸 메소드 있어요. 펄슨.점 푸에다가 콜백 함수를 넘깁니다. Hi, my name is 해놓고 디스를 쓰고 있는데 콜백 함수를 넘긴 상태에서 여기서 아까 바인드 여기 얘기 나오네요. 바인드 디스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펄슨.푸를 호출할 때 디스가 펄슨이죠.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요게 지금 요게 호출됐을 때 디스는 펄슨을 가리키죠. 그 펄슨을 가리키고 있는 걸로 바인드를 걸었으니까 이 콜백이 호출될 때, 요 함수가 호출될 때 디스는 펄슨이 된 상태로 호출이 될 거예요. 0.1초 뒤에. 그러니까 디스.name에 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0.1초 뒤에 hi my name is 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디스도 간단하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표에 있네요. 일반 함수로서 호출했을 땐 전역 객체를 본다.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점 앞에 메소드로 호출한 객체가 되고 생성 잠수로 호출했을 때는 미래에 생성할 인스턴스 자신이 그 객체가 된다. 그 다음에 컬백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전역 객체를 보는 게 맞지만 그 컬백 함수를 넘겨받은 대상에 따라서 디스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있더라. 그건 이제 나중에 컬백 함수 볼 때 보면 되고 컬 어플라이 바인드 메소드에 의해서 간접 호출했을 때는 그 첫 번째 인수가 그 디스 아규먼트가 돼서 디스가 걔를 보게 된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디스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딱 33분 됐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음 주에 뭘 볼지를 저도 좀 살펴보니까
24장부터 하면 되잖아요. 클로저예요. 대망의 클로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4번 했는데 앞으로 한 대여섯 번 하면은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